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기장에서의 야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절면서 말 못하는 인터뷰 처음 본다. 진짜 한국 축구판 몇몇 놈들 때문에 어지럽다. 우리도 X 같은데 어쩌겠어요. 뉘앙스. 중간 헛웃음은 어느 정도 공감의 뜻이려나. 평소 손흥민 인터뷰랑 비교하면 손흥민 심정 느껴지네. 손흥민 이렇게 저는 거 처음 본다 표정도 역대급으로 어두움, 주장이 뭔 죄냐, 애휴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졸전 끝 무승부에 고개를 숙였고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팬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장엔 59,576명이 찾았습니다. 졸전 끝 무승부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손흥민은 좌측에 나서 분주히 움직였는데 터치나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의 좋은 슈팅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야유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유자 빌드업이 최악이라면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선보이겠다던 홍명보는 계속해서 유자 빌드업만 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효 슈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공격적이지 않은 무기력한 유자 빌드업으로 경기 내내 압도하거나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었으나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경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의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동료들이 많이 희생해서 얻은 기회를 날려 미안하다. 오늘 경기는 반성을 해야 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5만 원정에 대해선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팀적으로 발맞춰 좋은 모습을 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팬들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대치가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독 밑에서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 건 선수들 몫이다. 결정이 난 일이기에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원동력이다. 주장으로서 염치 없지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있는 불필요한 무게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나 팀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때처럼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졸전 경기력을 펼친 홍명보호였으며 낙하산 감독 홍명보에 대한 관중의 야유가 계속되었습니다. 전광판에 홍명보가 노출이 되면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선수들을 향해서는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지지를 하는 것이고 홍명보와 협회를 향해서만 야유를 하는 것이었는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선배 박지성을 비롯하여 이영표, 박주호까지 충분히 선배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준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명확하게 감독 선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린 뒤 동료들,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재는 팬들에게 자중해달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김민재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진 않았다. 지금 왜곡해서 또 제 SNS에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어 패하기를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저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같다.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취재진은 이런 야유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라고 물었다. 김민재는 그런 걸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사실 야유가 선수들이 아닌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것인데 알고 있는가? 묻자 한참 후에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붉은 악마 쪽에 가서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돌아갈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점이 특히나 팬들의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